자, 북한이 25일 오늘 새벽에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합참이 오늘 아침에 북한이 한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미상 발사체라 했지만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25일 오늘 아침에 쏜 글은 아침 신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오늘 아침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바이든 취임 직후인 1월 하순에도 대남 타격용 순항 미사일을 쐈고 지난 21일에도 서해 방향으로 또 2발을 쐈는데 두 개 다 공개되지 않고 시시하다가 뒤늦게서 미국이 공개하니까 한국도 공개를 했다. 자, 이렇게 됐고 미국이 공개하니까 한국이 공개한 것도 21일 거고 1월 달에 바이든 취임식 직후에 쏜 것은 아예 공개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바이든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은 바이든 취임식 직후에도 쐈고 또 지난 21일에도 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쏘면서 점점 미사일 발사를 자주 강화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종류, 즉 이 미사일의 레인지, 거리가 단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발사체가 일본 해상보안청 이야기로는 일본 영내에 진입하지 않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대로 버려둘 게 아니라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말이 나왔고 지난 21일 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한미 겨냥한 저강도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1월 달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바이든 취임 직후인 1월 20일 직후에 지금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한국이 몰랐냐? 알았지요. 1월 달에도요. 그리고 지난 21일 날도 쐈는데 이것도 덮었다가 미국이 공개를 하니까 뒤늦게서 공개했고 2달 전에 쏜 것은 아예 공개도 되지 않았고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 쏴온 거는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환 미사일 2발을 쐈는데 200km 날아가서 그때는 서해상으로 쐈어요. 오늘은 한경남도에서 일본을 향해서 반대편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도발 강도가 일본을 향한다는 것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바이든 취임식 직후에는 서해 방향으로 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냥 순항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하는 모든 도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 미사일을 쐈다. 자, 이거는 뭔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게 전술핵이다. 즉, 한 방만 맞아도 그 일대가 초토화되는 전술핵을 탑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북한의 순항 미사일 핵 탑재, 전술핵 탑재 순항 미사일이 한 발 떨어지면 아마 평택 미군 기지만큼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굉장한 전략적 부담으로 미국에 다가가죠. 그래서 군 안팎에서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바이든 정권이 이미 수립을 해서 내주에 한국에 일본에
이제 안보 보좌관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워싱턴 DC로 불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일 서로 합의를 하려는 찰나에 북한이 도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유엔의 대북의 추가 제재, 미국의 강도 높은 보복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는 단거리로 쏘지만은 내용은 순항 미사일인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쏘므로써 그중에 한 방이라도 평택 미군 기지에 떨어졌을 때는 미국에서 매우 심각하게 의식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 실장 회의를 개최하겠다. 대북 정책 거의 완료됐다. 그리고 한일이 미국의 국가 직접 상대를 조언한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측이 미국에다가 국가 직접 상대해라고 조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도들이 일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 핵 탑재 가능한 전술핵 탑재 신형 미사일인데 정부가 남한을 지금 타격할 수 있다. 200km라도 평택 기지부터 서울까지 다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쉬쉬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핵 전술 무기를 개발했다고 공언했어요. 자, 미국에 날아가는 ICBM은 핵으로서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의 거대한 전략을 꿈을 꾸고 하는 거고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그것보다 파괴 강도가 낮은 대규모 파괴를 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 어떤 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전술 핵을 탑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전술핵을 탑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은 한국에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에도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 가장 피해국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언론이나 국민에 알리지 않고 시시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이다는 거죠. 자, 정권은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건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같은 부분이 아니라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7년부터 북한이 시험 발사해온 지대함 순항 미사일은 그러니까 육지에서 배를 맞추는 이거는 또 한편으로 이 미국이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왔을 때 북한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해서 고도 2km 이하로 바다 위에 바짝 붙어가지고 비행을 해서 레이더 탐지에 걸리지 않고 또 공중에서 선회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일종의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은 크루즈 미사일이잖아요. 조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순항 미사일이 50년대에 지구상에 나왔을 때는 미사일로 분류한 게 아니라 비행체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이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것이 지금 페이트리엇이나 사드 체제로 되어 있는 한미 간의 미사일 요격망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나 그다음에 이 더 낮은 곳인 페이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탄도를 일정하게 그리면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인데 그야말로 지그재그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을 과연 페이트리엇이나 사드 체제로 요격이 가능하겠느냐. 바닥에 바짝 붙어서 바다를 타고 날아왔다가 다시 평택에 내리꽂히는 아니면 항공모함이나 그런데 내리꽂히는 순항 미사일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사태에 대해서 뭐 도발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어저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ICBM이나 SLBM이 아니라서
유엔 위반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도 한국에 미군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2단 그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권을 향해서 지금 압박을 통한 떠보기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나 최선희가 담화를 발표했고 거기에 이제 탄수를 더 떠서 바이든을 떠보기 위한 지금 작업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로키로 가고 있어요. 괜히 미국의 발표 전에 대북 정책 발표 전에 여기에 말려들면 손해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SLBM이나 ICBM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외신에서 보도가 나올 때까지는 쉬쉬했습니다. 2번이나 뭉갰어요. 아예 바이든 취임 직후에 쏜 것은 완전히 뭉갰고 21일 날 쏜 거는 23일 날 외신에 보도가 나가자 한국도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거는 이제 심각함을 느꼈는지 더 이상은 감추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 발사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공개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쏘다가 미국이 짧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북한이 오늘 일본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 2번의 도발은 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그 서울 같은 대도시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한 협박이었다면 이제는 일본을 끌어들여서 탄도미사일 위기에 호들갑을 떨도록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탄도미사일이다. 일본에서도 탄도미사일이다. 일본은 교도통신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 CNN도 탄도미사일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거라면 지난해 3월 29일 날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하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 이후에 1년 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정권의 레임덕이 닥쳐서 대북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상반기 중에 바이든 정권을 꼬드겨서 북한하고 미북 접촉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이 북한에 뭔가를 제공하는 부분을 미국이 눈 감아주는 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4.7 보선이 질 것 같고 레임덕이 오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큰 골치 덩어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덮고 가자라는 것이 청와대 의중이고 그래서 군이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마 4.7 보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고 이것 또한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 북한이 쏘고 있다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 한국이 밝혔을 때 바이든 정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발표문에 최종 결정문에 넣고 한일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악관이 최근에 북한과 외교 촉진을 위한 한미훈련 취소에 반대한다 언급을 했는데요. 인도 태평양 사령관에 새로 임명된 존 에퀼리노 제독이 강원 청문회에서 북핵 외교 재개를 위해서도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김정은이가 대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그리고 경제 제재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제재만으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해야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해야 그것이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이북 접촉 긴장 완화에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여전히 막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그래서 잘 훈련된 병력이 주둔하면서 신속하게 실전 투입 가능한 정원 병력이 또 전진 배치되어 있어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한국 내 병력은 항상 실전 투입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의 핵에 맞서 병력 장비 기지를 현대화하고 계속 가동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은 이 필요한 훈련을 취소했던 트럼프 정권의 노력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한국에 배치되고 또 정원 배치될 인력은 계속 한미 간의 실질적 훈련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2번이나 침묵했던 이 한국 정권요, 아무런 북의 위협,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방법도 없으면서 오로지 정권이 북하고 붙어 먹으려고 이런 사실을 덮었다. 이거는요, 정말 악질적이다.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지금 이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국민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요, 강 건너 불구덩 하듯이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체크하고 긴장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감추는 정권은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북한과 엿바꿔 먹으려고 하는 정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